such a long day, I need some rest. Leftover dishes and seem to just leave them there. Lie on my couch, put some TV on. You come around and my worries are gone. Girl, you ease my mind, you make everything feel fine. When you comfort me, it's the best day in life. Stay here by my side, 'cause I need you all the time. You are the only one for me. When morning all the time, anytime you are around. You're the cloud in my sky, you're the love of my life. No surprise that tonight I am yours and you are mine. Can you stay by my side for the rest of my life? 자, 인생을 살다 보면은 자기의 분야에 어떻게 보면 최고의 업적을 쌓은 사람들을 주변에서 좀 볼 수 있겠죠. 사실 우리 가까이에서는 볼 수 없는데 우리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서 볼 수 있겠죠. 자, 단순한 투자법을 넘어서 인간의 심리와 행동, 경제학까지 아우르는 책. 오늘 여러분과 함께 소개시켜 드릴 책은 워런 버핏 웨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임 대표의 책잇 아웃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임 대표의 책잇 아웃이 여러분 이제 거의 다 500명에 가까웠습니다. 무엇이 구독자가 감사합니다. 네, 그냥 이렇게 읽었던 책들, 좋아하는 책들 소개시켜 드리고자 시작했던 이 일이 많은 분들이 또 동참해 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고 또 어디서 협업 제의까지 들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쑥스러워. 근데 아직은 제가 협업까지 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오늘도 사랑에 보답하고자 책을 또 한 권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그 책은 30주년 기념판으로 나온 알라딘 평점 10점 만점에 10점 워런 버핏 웨이입니다. 자, 로버트 헤그스트롬이라는 이제 작가인데 이분은 보니까 이 워런 버핏 찐 팬이더라고요. 워런 버핏에 관한 워런 버핏이 자기에 대해서 쓴 책은 없어요. 여러분, 아직까지는. 근데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이제 워런 버핏에 관한 책들을 많이 써서 이제 출판을 했는데 오늘은 또 이 책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특별히 이 책을 좀 나눠보고 싶은 게 이게 벌써 여러분 사실 200만 독자가 선택해 200만 독자. 와, 30주년 기념 18개 언어로 출간. 이거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워런 버핏의 책을 보면 그냥 투자에 관한 책이다 라고만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워런 버핏의 어떠한 삶의 이야기들 뭐 가까이서 본 적은 없지만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봤을 때 이 사람은 정말 세계적인 지혜자다.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는데 그것이 좀 맞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어떤 이 책을 통해서 생각과 이 사람이 지향하는 거와 이 사람의 삶의 목적들, 여러 가지들을 좀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안에 투자에 관한 이제 팁들도 있겠죠. 근데 투자에 관한 팁들도 도움이 되겠지만 저는 오늘 이 책을 여러분과 함께 소개할 때 투자뿐만 아니라 이 워런 버핏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방향성에 좀 초점을 두고 싶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워런 버핏 웨이 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버트, 유명한 작가이자 투자자의 이분도 로버트 헤그스트롬이 썼어요. 오늘 가장 뛰어난 투자자 워런 버핏의 투자 전략을 집대성한 베스트셀러의 결정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네요. 어쨌든 워런 버핏의 투자 전략인 비즈니스 중심 투자의 12가지 원칙을 갖다가 썼고요. 그가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독창적인 방식도 접근했습니다. 자, 이런 원칙 때문에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또 적용하거나 또 장기 투자에 필요한 심리적인 자세,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저지르기 쉬운 실수들, 또 이 책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피하는 통찰, 인사이트라고 그러죠. 통찰들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명한 분들이죠. 피터 린치, 하워드 막스, 필립 피셔. 이분 투자에 주식 투자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분들 책 한두 권씩 다 읽어봤을 텐데요. 모든 사람들이 최고의, 어떤 세상의 지혜, worldly wisdom이라고 얘기하는 통찰. 이 통찰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 아닙니까? 미래를 내다보는 것. 사실 이것이 엄청난 독서량과 정보력에 있다는 사실.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누가 옆에서 여기에 투자하면 돈 벌어. 절대 안 돼요, 그런 거. 그런 건 다 땡이에요. 땡. 내가
내 우물을 파서 내 우물에 물을 마실 때 그것이 진짜 내 우물이 되는 겁니다. 그 맛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자, 그래서 여기에 관한 내용들을 갖다가 이 책에서 싣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투자자 오마하의 현인, 아주 그냥 옛날에 썼던 그 집에서 그냥 평생을 살며 고물차를 몰고 다니고 아침마다 맥도날드를 먹고 삶은 정말 어떻게 보면 재미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위대한 업적들, 특별히 give and take가 아니라 give and give, 이게 정말 뛰어난 사람이죠. 그런 일들을 갖다가 만들어낸 사람이라는 거죠. 1994년 초판 출간이 됐고요. 전 세계에서 꾸준하게 사랑을 받는 책입니다.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자, 버핏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책입니다. 자, 2025년 1분기 이제 1분기가 1분기, 2분기, 1분기 3월이니까 지났네요, 벌써. 자, 1분기가 이제 다 지났고, 세계 최고의 자산과 투자자들이 미국의 주식시장의 하락으로 고전을 면치 못할 때 유일하게 자산이 증가한 사람. 뭐, 아시겠지만, 지금 95세 이렇게 됐지만, 워런 버핏 재산의 대부분은 60세 이후에 여러분들 얻은 거랍니다. 그러니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하시고 60이 넘으셨습니까? 그래도 가능합니다. 뭐 한번 해보자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가 자기의 급변하는 변화와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뭐 생존 수법, 근데 생존을 넘어서 생존 전략, 뭐 위기를 넘어가는 전략, 뭐 막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위기가 기회다. 이게 머릿속에만 있고 귀로만 들어서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내 앞에 다가오는 많은 위기들,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워런 버핏 웨이에서 어떤 그 철학을 좀 나누고 싶다는 겁니다. 자, 집중 투자, 비즈니스 분석, 그 다음에 안전마진 확보, 뭐 장기 보유, 뭐 감정 통제, 뭐 한결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버핏의 사고 구조를 해부하고 누구나 따라할 수 있도록 체계화해서 12가지의 목록으로 마쳤습니다. 자, 단순한 투자법을 넘어서 인간의 심리와 행동 경제학까지 아우르는 이것들, 비범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뭘 할 필요는 특별히 없다. 꾸준하게 해라. 꾸준하게 최고의 성과를 거두는 법은 꾸준하게 연구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 요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감각을 키우고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00세가 다 됐어요. 정말 2025년 95세가 되었죠.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95세. 건강의 비결도 대단하고 업적도 대단하고 너무나 놀랍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순서를 또 한번 잠깐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몇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할 때는 이 순서에 숨어있는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목차를 통해서 순서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제 세계 최고의 투자자. 그래서 어떤 패턴과 이런 뭐 워런 버핏에 대한 소개를 좀 하겠죠. 그 다음에 챕터 2는 워런 버핏의 투자 수업에 대한 거니까 이렇게 챕터로 나눠서 나온 책들은 여러분 보실 때 이걸 처음부터까지 다 보려고 하면 너무 헤비하고 아는 내용이 겹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원하는 챕터를 보는 거예요. 원하는 챕터. 왜냐면 이게 무슨 그 드라마나 영화처럼 스토리 전개가 끊어지면 뒤에 내용이 궁금해요. 이런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그냥 쭉 보고 이게 뭐지? 투자 수업 내가 이거 봐야지. 그럼 한번 보는 거예요. 뭐 벤저민 그라임의 투자 방법에 대한 것들, 뭐 찰리 명거의 뭐 지적 관점 이런 거 하면 투자 수업 잠깐 봐야지. 이렇게. 그다음에 기업에 대한 거 보고 싶은데 그럼 세 번째 챕터네요. 기업 가치. 그다음에 보통주 매수. 뭐 네 번째 챕터 5는 기업 포트폴리오 관리.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찾아보는 거죠. 여섯 번째, 지금도 유효한 액티브 운용. 여기 액티브 도대체 뭐야?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뭐 머니 마인드. 뭐 이렇게 쭉쭉쭉 나와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숨어져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살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책에 있는 내용을 좀 먼저 봐야 되겠는데요. 앞부분에는 초판에 대한 머릿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30년 전에 쓰여졌지만 이것이 또 우리가 고전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있는 것처럼 30년 전에 쓰여진 초판이지만 이것이 도움을 줍니다. 제가 페이지 20에서 21페이지 사이에 있는 초판 머릿말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평범한 투자자가 어떻게 워런 버핏의 투자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을까? 워런 버핏은 절대로 자기 능력 범위 밖에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사업에 투자하지 않는다. 모든 투자자는 시간이 지나면 자신이 종사하고 있는 산업이나 즐겨 찾아보는 사업 분야에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심화할 수 있다. 너무 중요해요.
아는데 투자를 아는데 여러분 아는데 투자해라. 그럼 내가 많이 투자하고 싶어. 여러 종목을 투자하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 종목에 관한 책도 읽고 리서치도 읽고 뉴스도 찾아서 보고 하면서 지금 그런 상황들이 어떻게 되고 있나를 봐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이란과 이제 이스라엘이 거의 전면전까지 가는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후르무즈 해협을 건너는 유조선들이 어떻게 될까? 아, 기름값이 당연히 오르겠구나. 기름값이 오르가면 어떻게 되죠? 제조업에 대한 것들이 또 올라가니까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형식들, 기본적인 것들, 구조들, 그것들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있고 그 분야에 대한 것들을 투자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깊게 팔기 위해선 넓게도 파야 됩니다. 넓게 파면 또 깊게도 팔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이번에 이제 개정판. 이게 30주년 또 개정판이 나왔어요. 개정판은 뭐라고 써 있을까요? 27페이지에 워런 버핏 외에는 고전과 한 가지 중요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 책의 조언이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주지는 않더라도 가난하게 만들 가능성 거의 없다는 점이다. 이 책에 담긴 기술과 원칙을 이해하고 이를 이성적으로 실행한다면 더 나은 투자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지 못해도 결국은 여러분 가난하게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워런 버핏이 그런 얘기를 했죠. 얼마나 많이 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손실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물가 상승률 때문에 어떤 주식이나 이런 것들은 올라가게 될 것이다. 그냥 현금만 가지고 있는 것이 제일 어리석은 거죠. 왜냐면 현금은 시간이 지나면서 30년 전과 지금 그 현금의 가치가 다른데요. 제가 호주에 맨 처음에 와서 맥도날드 사 먹었을 때 빅맥 세트 메뉴가 밀이라고 호주에 사는데 5불 근황이 오고 지금 12불이에요. 12불. 제가 호주 생활 지금 26년째인데 그러니까 2배 이상이 오른 거죠. 근데 5불짜리, 5불, 6불짜리가 12불이 됐으니까 2배인데 예를 들어서 10불짜리면 20불이 된 거고 100불짜리는 200불이 된 거죠. 어떤 집이 20만 불이다. 그럼 그런 집은 지금 40만 불, 50만 불까지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그냥 은행에만 넣어놓는 거. 당장 써야 될 돈은 당연히 넣어놔야죠. 그런데 그거 말고는 지혜롭게 잘 운영하는 게 이 세대를 사는 중요한 관점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책에 있는 서문 또 30년 서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이 책을 쓰면서 직면한 주요 도전은 워런 버핏의 내가 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다는 주장을 실제로 입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워런 버핏이 얘기했고 이렇게만 하면 돼라고 한 것을 그대로 입증해낸다는 거예요. 일부 비평가들은 그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워런 버핏의 특이한 성향 때문에 널리 적용될 수 없는 투자 방식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난 동의하지 않는다. 버핏이 독특한 인물임은 분명하고 이것은 그를 성공으로 이끈 원천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의 방법론을 이해하고 나면 개인과 기관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다. 이 책의 목표는 투자자들이 워런 버핏이 성공했던 전략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책의 목표는 돕는 거예요. 이거를 실천해서 그렇게 되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페이지 57페이지 챕터 1에 있는 내용인데요. 세계 최고의 투자자 중에서 있는 내용입니다. 버핏은 위험을 가격 변동성과 동일시하지 않는다. 그는 광범위하게 분산된 보통주,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기보다 소수 종목에 집중하고 매매 회전율이 낮은 포트폴리오를 관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70년에 달하는 그의 투자 성과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세계 최고의 투자자라고 부르게 만들었다. 혹은 5시그마 사건에 비유하기도 하는데 이는 통계적으로 거의 발생하지 않는 수준의 예외적인 사례를 의미한다. 꾸준하게 아는 것을 소수에 집중해서 한다. 그것이 워런 버핏의 투자의 어떤 원칙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챕터에 있는 내용인데요. 워런 버핏 투자 수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둘째는 시장을 활용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이는 방법론과 개인적인 특성이라는 두 가지 별개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더 복잡하다. 이 점에 있어서 워런 버핏은 우리에게 지침을 제공한다. 그는 투자자들이 집중적으로 낮은 회전율의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되 사업 중심 원칙에 기반한 종목들로 구성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또한 이러한 종목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미래 잉여 현금 흐름을 할인된 현재 가치 모델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것이 바로 버핏이 시장 수익률을 초과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다. 즉, 그의 투자 프로세스다. 두 번째 요소인 투자자의 개인 특성과 관련해 버핏은 투자자의 기질의 중요성을 언급한다. 특별히 변동성에 대한 투자자가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가 핵심이라고 말한다. 이거 정말 보면은
투자도 개인의 성향과 정말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지는 못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지긋하게 있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분들 알아서 하십시오. 자, 페이지 110페이지입니다. 버핏이 그레이엄의 가르침과 갈등을 겪었던 부분은 안전마진의 개념 자체가 아니라 장기적인 내재 가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있었다. 만약 투자자가 경제성이 열악한 기업을 매수했는데 그 기업의 가격이 순자산 가치보다 낮고 주가 수익 비율이 낮았다면 이는 분명히 그레이엄의 안전마진 개념에 부합한다. 하지만 주식이 자신의 공정 가치에 가까운 가격으로 재평가되면 투자자에게는 결국 평범한 기업의 저조한 경제적 성과만 손에 남게 된다. 버핏이 버크셔 초기 시절에 배운 것은 수익을 고율복리로 증가시킬 수 있는 더 나은 기업들의 경제성을 이해하는 것이 내재 가치를 다르게 생각하도록 요구한다는 점이다. 게임은 단순히 저평가된 실물 자산을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현금 흐름을 창출하고 장기적으로 높은 경제적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의 공정 가치를 지능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으로 전환되었다. 그러니까 기업은 성장해야 되고 그 성장한 기업 가치는 다른 기업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우위를 차지하는 기업을 찾아내서 거기에 투자를 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기업 중심 투자에 대한 내용인데요. 챕터 3에는 내용입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워린 버핏에게 주식은 추상적인 개념에 불과하다. 그는 시장 이론이나 거시경제 개념 또는 사업 동향을 기준으로 사고하지 않는다. 대신 기업을 운영하는 방식에만 근거해 결정을 내린다. 버핏은 사람들이 기업의 기본적인 요소보다 피상적인 개념에 이끌려 투자할 경우 문제가 처음 발생했을 때 쉽게 겁을 먹고 결국 돈을 잃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믿는다. 반면 버핏은 투자 대상으로 고려 중인 기업에 관한 모든 걸 배우는데 집중한다. 이게 중요해요. 기업에 대해서 모든 걸 배우니까 잠시 지금 잠깐 뭐 올라갔어. 이거 뜨는 것 같아. 이렇게 하지 말고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는 다음 세 가지 주요 영역에 초점을 맞춘다. 자, 봅시다. 사업은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 그 사업을 설명할 때 막 복잡해. 여러분, 진짜는 그냥 한번 딱 얘기하면 돼요. 유재석. 그러면, 어떤 사람, 이게 알잖아요. 나는 누군데요? 뭐 하고요? 이게 말이 길어지면 복잡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업은 일관된 운영 역사가 있어야 한다. 무슨 얘기냐면,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렇게 안 되고, 꾸준함으로 쭉, 어떤 CEO의 능력이나 어떤 그 회사의 기업 가치와 정신과도 연관이 있겠죠. 세 번째, 사업은 유리한 장기적 전망을 가져야 한다. 뭐 이런 얘기할 때 우리가 한국의 카카오톡 얘기하잖아요. 카카오톡이 없어졌을 때 대리로 그 자리를 메꿀 수 있는 게 현재 있을까요? 없는 거죠. 지금 뭐 한국 주식시장이 뭐 많이 엉망이고 카카오톡도 많이 어렵다고 하긴 하지만 근데 요즘 그것이 좀 대치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젊은 친구들이 카카오톡을 안 쓴대요. 대부분이 메신저를 쓰고 있고 그럼 또 변화가 오는 건가요? 뭐 저는 호주에 살기 때문에 그건 뭐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한국에 계신 분들은 한번 그 점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챕터 7의 있는 내용입니다. Money Mind, 돈에 대한 생각이네요. 398페이지입니다. 워런 버핏은 언제나 그렇듯 복잡한 개념을 명확한 한 단어로 정리해냈다. Money Mind, 이 간결한 표현은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우선 이는 투자라는 큰 질문을 대하는 사고 방식을 의미한다. 또 한편으로는 현대 금융세계에서 올바른 마인드를 형성하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더 나아가 머니 마인드는 불필요한 소음 속에서도 학습을 지속하고 집중력을 유지하려는 태도를 가진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한다.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 머니 마인드의 핵심에 자리한 철학적, 윤리적 기반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많은 것을 말해준다. 그런 사람은 투자뿐 아니라 인생의 여러 측면에서도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자,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투자뿐 아니라 다른 면에서도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랍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꼭 생각해 보셔야 될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그거에 대한 마인드가 있느냐? 오늘 로버트 헤그스트롬은 이 얘기를 강조하고 있어요. 워런 버핏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워런 버핏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이 책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분들에게도 추천해 주시면 이제 500명을 넘어서 1000명까지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저는 임 대표고요. 임 대표의 책잇아웃은
바쁜 일상 가운데 책을 읽지 못하는 분들에게 책을 요약해드리고 책을 소개시켜드리는 채널이고요. 호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음에 더 좋은 책으로 뵙겠습니다. 행복하세요.